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너무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대화하면서 어떤 점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팔아야 되는지 또는 뭐 지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좀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문자는 아래 나와 있는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유료 1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100원 유료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전화 상담이 좋겠죠. 무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화로 이 상담을 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도 지금 개장이 되고 나서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또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아침부터 해서 최고점이 262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0.7%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눌려 있습니다. 현재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올라가도 되게 짧은 봉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음봉이 좀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기 어려워요. 지금 코스피도 최근에 아래쪽에서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막상 너무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음봉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원래대로 이 원래 정신을 좀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이 후반부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이 수급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이 1,500억, 거의 1,600억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매도하냐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1,570억 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이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힘이 없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시장 압박을,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외에 다른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를 좀 받쳐주고 위쪽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특히나 IT,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집중되고 있으니 분위기 자체는 이제 오늘 올라갔다가 조금 더 마이너스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오늘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소보다는 그동안 코스닥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만 봐도요, 코스닥은 올라갈 때 지금 음봉보다는 양봉이,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이 봉의 길이가 좀 길죠. 그만큼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안전자산인 코스피보다는 위험자산인 코스닥 쪽에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저평가, 좀 많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섹터로 본다면,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우리가 M7 종목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주 7인방, 그 중에서도 나머지 종목들은 좀 별반 힘이 좀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 이게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완벽하게 저점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거냐?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섹터가 상승에 대한 섹터 종목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어제 조금 올랐고요. 예, 국내 증시는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IT 쪽에 대한 이제 매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긴 어렵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업종이 분명히 좀 생겨나게 될 텐데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그런 시기로 해서 새로운 업종들이 올라가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좀 부진해도 다른 종목들을 위한 교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도했어도 이 매도한 금액은 가지고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어떤 걸 살까 이걸 고민하는 그 시간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의 그 경계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종목으로 또 매수가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탄력이 붙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온도차가 많이 다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는 앞으로 지금은 좀 부진해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부진하고 또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과감하게 교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에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많이 받아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도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연회를 계속 이렇게 주말 동안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밀착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파악하고 나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강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연회 시간 다 오면 그때는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언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주말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장이죠. 이번 주말 동안에 어디에서 강연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이 포항에서 진행이 됩니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시간대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그만큼 또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올 테니까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요. 일요일 날 시간대는 이제 토요일하고 이제 시간이 다르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 보시면 전주로 갑니다. 예, 전주 한국전통문화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니까 예, 토요일 날은 포항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전주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연에 늦지 마시고 정시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강연에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그만큼 이 많은 분들을 다 해드리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대가 지금 벌써 시작을 했네. 벌써 지금 보니까 10분 정도가 지났네. 그러면 지금 전화하면 상담 가능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고 갈 테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전화인데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92,500원에 10%요. 92,500원에 10% 사셨어요.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쵸, 이걸 많이 어떻게 빠졌죠. 해야 될지. 아유, 지난번에 이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또 급락이 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6만 원대, 6만 5천 원 가격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죠. 네. 원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합병을 이제 시도하는데 이것도 이제 합병이 좀 연기가 되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셀트리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잘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좀 약간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가 가지고 계신 건데요. 혹시 뭐 추가 매수를 한번 뭐 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안 제가 하셨어요. 하고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언제쯤 해볼까?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혹시 예. 산다면 몇 프로 정도를 더 사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신 지금 비중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10%. 그 정도만큼이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시간을 좀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냥 연말 지나서까지 그러면 괜찮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은 맞아요. 그리고요. 네. 매수를 하실 때는 이왕이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92,500원에 매수했고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69,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69,000원 아래에서 근데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가격을 좀 정해 드리면 아래쪽에서는 67,500원 정도 그리고 위로는 69,000원입니다. 이 가격 사이에서 뭐 비중은 10%더 사실 거니까 5% 좀 기간을 여유를 두고 나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질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 보면은 수익 되겠죠. 그죠? 추가 매수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하락 이제 잡히고 나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까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뭐 연말 전일 수도 있고 연말 뭐 다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가온칩스 가지고 있고요. 네, 평균 단가는 63,000원이고 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63,000원에 5%요? 네. 평균 단가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한 번 하신 건 아닌가 봐요. 네. 제가 6월 초부터 해가지고 네. 몇 개씩, 한두 개씩 사면서 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확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서워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한 네. 개씩 한 개씩 모으다 보니까 많아져가지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네. TV 보고 들어간 거라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몰랐어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 낮은데 여기 더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가온칩스가 예전에 네. 지금 2024년도에 이제 뭐 2023년도 말부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AI 칩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 이제 설계라든지 이 생산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그 파트너사, 이 같이 협력사로 본다면 삼성전자 아시죠? 네네. 그리고 ARM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네. 엔비디아는 아시죠? 네네.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ARM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로 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ARM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뽑고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ARM의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엔비디아라든지 AI 칩과 관련된 뉴스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건 요즘에 보면 이제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렇죠? AI 관련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도 그래서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의 부분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지금 관계사가 뭐 삼성전자도 얘기했었죠. 네. 예, 뭐 삼성전자도 사실 글로벌 기업이고요. ARM이라는 회사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그 이제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걱정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AI 쪽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조정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쉽게 하락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있고 뛰어나게 막 좋아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요.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대략 한 3만 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요. 일단 제가 볼 때 AI 쪽이 아예 이제 식어버린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거든요. 성장 계속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협력사들도 역시 활발하게 또 앞으로 분명히 또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팔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제가 본다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 네네. 지금 오늘 가격이 42,000원이잖아요. 네. 4만 원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5,000원 정도면 또 좋긴 한데 3만 원에서 35,000원 사이?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처음에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 분할로 조금씩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 그럼 멘토님은 그 밑에까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하락이 끝났을까요? 엔비디아는 끝났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만약에 추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더 좋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가격이 들어가 준다면 그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6만 3천 원의 매수 가격이면 아마 단가 많이 떨어지면 6만 원 정도만 와도 이 손실은 많이 회복이 되고 뭐 수익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목표가 6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문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600원에 10%요. 11,600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셨나 봐요. 최근에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하고요. 한번 물어보고. 추가 매수 너무 좀 급한 것 같은데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네. 하려고. 지금. 만약에요. 저는 지금 11,600원에 매수했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한 가격은 아니에요. 만약에요. 네. 이 파라다이스 아니 저번에 조금 덜어냈거든요. 얼마나 그 손실로? 예, 조금 손실 보고 그냥 반절 덜어내고요. 네, 반절. 다시 떨어지면 더 살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가 이제 이거는 이 가격이 온다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요. 네. 만약에 1,500원 아래로 내려온다. 네. 차라리 추가 매수는 더 낮은 가격 이렇게 더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네. 가격은 솔직히 뭐 오늘 만약에 뭐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도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파라다이스 네. 자체가 결국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잖아요. 네. 요즘에 최근에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죠. 네. 그렇죠. 규제는 풀어줬지만 결국은 카지노에 와서 돈을 사람들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뭔가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요즘, 좋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안 앞으로 좋아서. 풀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 이제 네. 금리 인하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해서 지금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나중에 일단 위쪽으로 13,000원까지 먼저 끌고 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남은 걸로요. 네. 만약에 그것만. 1,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안 하시고 떨어지면 그냥 안 떨어지면 그냥 가지고요? 가져가시면 돼요. 아, 있는 네. 돈으로 다른 종목 사시면 되죠. 굳이 하나에 계속 이렇게 그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님.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퓨런티어 23,500원에 비중 15%이고요. 네, 제가 그 전에 한 3만 원대에서 제가 이 추가 매수해서 가격을 요만큼 낮춰놓은 거고요. 네. 그 전에 제가 하루 떨어져갖고 손절해 버릴까 하다가 지금 기다리다가 작년에 매수를 한 가격인데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가 10월 10일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이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약손실인데 본전 가격으로 해서 매도를 해버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자, 일단 지금 로보택시라는 게 네. 퓨런티어는 이제 처음에 매수를 이제 하셨을 때 지금 현재 23,500원에 잡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매수하신 이유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매수하신 거죠? 아, 예. 그때는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제가 매수를 했죠. 그렇죠. 왜냐면 네. 자율주행 카의 핵심이 이제 카메라죠. 이렇게 결국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네, 네.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눈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자율적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1순위를 뽑는 게 이 카메라 모듈 이런 종목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런티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근데 근래 들어서 로보택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뭐 테스트 뭐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최근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로보택시가 처음에 뭐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또 뒤로 미뤄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그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 FSD 이게 지금 사고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많이 이제 좋아질 거고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거 맞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지금 재료들 테마들이 나와요.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퓨런티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서 매수가 오늘 보니까 매수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다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래요.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본점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제 매수가 딱 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지금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신 가격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원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네. 네, 어떤 그 전에 이제 뭔가 소문이 들리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막상 그 일정에 가까워지면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이미 앞전 그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위에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1,200원 정도 가격에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다가 2만 뭐 좀 걸렸던 가격이 있어요. 이때 거래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진 봉인데 자, 이때 보시면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21,000원 정도까지 왔거든요.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21,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23,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2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24,000원 구간 정도 오면 이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다만 2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또 빠지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왼쪽에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요때 주가가 왔다 갔다 했죠.
네네.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잡는 것 같았어요.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4,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손절가 21,000원 잡아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원입니다. 네, 대동 갖고 있고요. 네, 14,000원에 7%예요. 14,000원에 7%요. 네네.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 이거 올해 초였던 거예요? 매수했을 때가? 네네. 혹시 근데 대동을 그때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로봇 쪽으로 네. 이제 가장 좀 필요한 분야가 또 농업 쪽 아닐까. 그리고 뭐 포스코랑 또 연계해서 네. 뭐 진행하는 부분도 특수임무 로봇 뭐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게 그러니까 로봇 봤었거든요. 관련주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 이제 로봇 사업을 지금 이제 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수했을 때 당시가 그때 보면은 이제 포스코 쪽하고 로봇 계약 체결 소식이 또 있긴 했었어요. 네네. 제철소에 로봇을 공급하는, 그죠? 그래서 대동이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또 밀리고 또 급등하고 지금 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때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저점을 좀 잡았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밀렸을 때는 뭔가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간 거잖아요. 네. 아마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단기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단기로 탁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셨죠. 네네. 그렇죠. 근데 단기로 들어갔지만 이제 밀려버리면 이게 지금까지 이제 떨어진 걸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냥 가져간 거죠. 처음에 단기로 봤지만 이제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대동은 네. 그 전에도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제 2021년도 당시에 주가가 8,000원대였습니다. 지금하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에 이제 8,000원대 현재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도 잠깐 좀 확인해 보면은 2021년도에 그 순이익이 300억대, 2023년도에 이익은 얼마예요? 100억대입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이익도 되게 많이 줄였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성과가 로봇 쪽에 성과가 있었고 로봇에 관심이 또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를 이제 단가도 이제 비중도 낮지만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락이 저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8,800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7,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이제 한다면 7,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7%니까 많이는 하지 마세요. 한 3% 정도만 더 해도 단가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3% 정도만 7,00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반등 주면 위쪽에서는 한 번쯤은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지금 12,000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위로 올라갔을 때 12,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비중 많이 안 사서.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또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 다시 안내해 드리고 왔는데요. 자, 각 다른 멘토님께서 다른 지역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기 연말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변화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고 그리고 또 올라가던 종목들이 잘 가던 종목들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시장에 변화가 많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 오시면 중요한 팁들도 좀 많이 알려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에서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고요. 아래 주소 나와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니까 뭐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요. 정각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일찍 와서 이 자리 좀 편안하게 강연회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포항과 전주에서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계속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텐데, 자, 지금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간대는 이제 중간에 전화 연결 신청을 해놨는데 또 연결 안 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셔도 여러분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시간대 바로 전화 주시고 수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상담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많은 분들 뭐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할 테니까요. 지금 전화 많이 주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네. 6만 원에 8%. 6만 원에 지금 8% 사셨고요. 네. 아, 이거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네. 아, 추가 매수를 혹시 중간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적은 없고요. 네. 지금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올해 6월 달에 매수한 가격대 거의 근처에 뭐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안 파셨어요? 그러게요. 예, 아직 손실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근데 네. 만약에 매수가까지 왔다면 팔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또 그죠? 못 팔았을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위로 오든 아니면 조금 아래에 못 미치든 이거는 이제 안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게 매수했을 때 가격도 되게 중요하고 언제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 한계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수하고 이쯤이면 매도가 좀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대략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 사이가요. 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격이에요. 앞에서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 자리죠. 여기에서도 네네. 그렇고요. 올라갈 때 지금 이제 이때 잠깐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뭔가 저점을 뭐 잡아가려고 하다가 위쪽으로 막 튀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자리,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보통 뭐냐면 이제 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물리는 거죠. 물리는 자리인 거죠. 그죠? 이때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건 매수가 또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지금 밀리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 매수, 지난번에 좀 못했던 걸 추가 매수를 해볼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쪽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회사고 실제로 실적은 좋아졌다가 또 너무 좀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 근래 들어서 조금씩 하락을 좀 잡아가고 있긴 한데요. 아마 지난번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때 매수를 좀 해볼까. 뭐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매수한 가격만큼이 아니라 이거보다 작게 한 2% 정도 추가 매수하면 이제 10%가 되겠죠. 그죠? 네네. 뭐 2% 내지는 3% 정도 이 선에서는 결정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이제 위쪽에서 오늘 41,300원인데 만약에 오늘 그 3시 이후까지 한 2% 정도 상승을 지켜준다면 오늘 3시 이후에 하시면 돼요. 네. 오늘요? 네, 오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하지 마세요. 2% 내지는 3% 안에 정도 그 정도에서 해서 단가 그때 보면 이제 위쪽에서 지난번에 올라갔던 최고점 자리 있죠. 59,000원, 58,000원. 네. 아마 58,000원 정도 와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8,000원 정도예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네. 아마 뭐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많이 그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 이하로는. 이렇게 해서 그럼 가시면 돼요. 멘토님 혹시 이게 네. 저점이 또 한 번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저점이라는 건 솔직히 완벽하게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번에 35,000원 아래가 저점입니다. 이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이 자리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더 든다면 저는 좀 더 크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3% 정도 이내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면 이제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더 떨어졌다 그럼 그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완벽한 저점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가능성은 지금은 좀 보이는 자리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해 볼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02-2638-3985번 막바지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예. PSK 홀딩스 PSK.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 51,000원. 51,000원에 지금 20% 갖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이거 혹시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51,000원에? 네? 아니요, 두 번에 샀어요. 두 번에 샀어요. 혹시 네. 첫 번째 매수했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68,000원. 68,000원에 사셨어요. 네, 그래서 단가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진 거네요. 네네. 제가 보니까 한 10% 샀다가 10% 더 사셨나 보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더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이 손실 없이 이제 나오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PSK 홀딩스가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빠졌는데 네. 지금 저점이라고 확신이 좀 드세요?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요. 지난번에도 반등이 이제 그 아래쪽에 밀렸다가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근데 네. 이때도 사람들은 기회라고 매수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때 샀어요, 제가. 그죠? 네. 네. 그죠. 와, 역시. 자,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또 반등 나왔어요. 여기서 뭔가 좀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안 밀리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도 사람들이 네. 기회라고 또 생각했을지 몰라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때도 매수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도 많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점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딱 이제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거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나 그죠? 아직은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예요.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저점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올라가다 또 떨어져 버리면 이제 지금 추가 매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굳이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수한 지금 이미 낮춰놓으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낮춰놓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잡혀서 좀 올라가면 매수가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굳이 추가 매수를 급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하락이 이제 잡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어느덧 35,000원 아래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차라리 더 낮은 이런 가격에서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급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나 3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그럼 10월 달에는 오를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10월 달이라는 이 기간이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네. 그 시점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달 이제 시세를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주전자 재료를 125,000원에 10% 샀어요. 125,000원에 10% 사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저긴데 연말가량 계산하고 있는데 손실은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여쭤보려고. 손실 없이 빠져날 수 있겠죠라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슬라 쪽에 실리콘 응급제 이제 납품 소식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그 시점이었는데 효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끝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볼 때는요. 근래 들어서 2차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홀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2차전지 쪽 테슬라하고 묶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약간의 뭔가 이제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이제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고점을 한번 나왔잖아요. 화면 보이시죠? 네. 이때 고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고점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고점보다 낮았어요. 고점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좀 얘가 좀 하락으로 신호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반등주 때 아마도 이 자리가 아마 매수했을 때인가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점에 올라갔을 때. 근데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이번에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뭔가 혹시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이 흐름이에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주가의 방향이 지금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란 말이죠. 이렇게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자리에 딱 걸려있죠. 오늘. 보이시나요? 예. 그죠? 이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많이 이제 느끼고 나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대주전자 재료는 12만 5천 원 이 가격이 있죠? 12만 5천 원 가격만 확실하게 넘어서 주면은 매수가 회복 또는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윗재 가격에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12만 5천 원까지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가격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파실 수는 없죠. 혹시 뭐 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져가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요 9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있죠. 이 가격 부근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밀리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만 5천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 이 가격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네. 12만 5천 원까지 매수 가격 가정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가능해요. 근데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 내가 이제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나중에 올라가면 파시면 되는데 혹시나 9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8만 원 아래로 아래에 가까운 가격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12만 5천 원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주말 강연 일정 다 확인하셨죠? 저는 주말 동안에 강연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